이런 요인들이 이제 우리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소비자 물가는 상승률로 봤을 때 2.3%까지 좀 떨어지면서 이제 물가가 잡혀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화두가 또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올해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 4.5% 정도 오르면서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좀 끈적끈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런 요인들이 좀 있고, 또 지난해 7월 상승률이 6.3%로 정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저가 좀 끝났다 하반기부터는. 그래서 높은 숫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또 비관적인 전망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원 물가가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지난해 비교해서 보면 이제 4.5%이긴 한데요. 네네. 사실은 그 한 12월 전후로 해서 한 5, 6개월 동안 그 근원 물가 상승률은 거의 뭐 변화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한 4.8% 계속 정도로 유지를 했습니다. 계속 유지를 하다가 그래도 최근 2, 3개월은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끈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최근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긴 한데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 근원 물가 하락세가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지가 이제 앞으로 관건일 텐데, 이 근원 물가를 다시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아무래도 공공요금 인상이 있을 거고요. 사실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더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못 올린 부분이 있고요. 뭐 대중교통 요금이라든지 다른 공공요금 인상도 사실은 더 올려야 되는데 묶어놓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국제 유가, 그다음에 국제 곡물가, 뭐 유지류 가격, 얼마 전에 이제 세계 식량 기구 에서 발표한 아니죠,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 발표한 이제 세계 식량 이제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5가지 부문에 관해서 이제 그 가격을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지수인데요. 매달 발표를 하는데 네네.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은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밀 가격은 많이 올랐거든요. 아, 이게 밀은 올랐어요. 예, 러시아 그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한 그 그렇습니다. 이후로 예. 우크라이나의 이제 밀 수출이 좀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 세계 해바라기 씨유의 한 80%를 공급하는데 이것도 이제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유지류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당장 식료품에서 이제 뭐 외식 물가라든지 이런 걸로 네. 이제 연쇄적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지 번지겠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물가가 조금 근원 물가가 다시 또 스티키해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오히려 수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한국은행이 긴축적인 금리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자기 뭐 급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지는 당연히 않겠지만 상당히 그래도 좀 끈적하게 근원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게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해서 통제하려는 네.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그 가격을 통제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니까 물가가 잡힌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긴 한데요. 최근에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가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한다고 마냥 손해를 볼 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 뭐 이만큼 해서 가격을 발급했던 것을 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질을 좀 낮춘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럼 단위당 가격 혹은 단위 그 품질당 가격은 오른 것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현실화돼서 나타나고 있고요. 게다가 앞으로 더 뭐 공급 가격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국제 유가가 오른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을 두고도 계속해서 가격을 묶어놓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물가를 뭐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코어 물가도, 그러니까 CPI를 저희 부르는 물가도 그러면 쉽게 안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태까지 물가가 떨어진 데는 물론 긴축적인 금리 수준도 영향을 네네. 미쳤지만 다른 한 부분은 국제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곡물가 같은 게 떨어진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2.3%까지 떨어진 헤드라인 CPI도 네. 한 3%대 정도로 네네. 올라갈 수가 헤드라인. 있고요. 네. 예, 헤드라인이. 그리고 네. 근원도 이제 빠르게 조금 최근에 하락폭이 더 커진 것이 네. 다시 또 그냥 스티키한 모습으로 이제 반전이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앞으로 우려가 되는 지점이죠. 어떻습니까, 교수님? 사실 체감 물가라는 거, 특히 외식 물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면 4월까지, 올해 4월까지는 그러니까
코어 인플레이션이 한 4% 후반대일 때 네. 외식 물가는 지금 거의 7% 후반대로 계속 올라가다가 그게 조금씩 떨어져서 7월에 5.9% 증가까지 내려오긴 했거든요. 내려오긴 했는데도 높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물가 인상률이라는 게 문제죠. 뭐냐면 그 와중에도 이 외식 물가는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CPI 인플레이션이랑 다른 거랑 다 똑같게 누적이 되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금 밖에 나가서 점심을 함께 먹을 때 너무 비싸다. 이걸 내가 이 돈을 내고 맞아요. 먹어야 되나?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근원 물가를 지금 굉장히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외식이랑 서비스 부분이. 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추후에 공공요금 인상 같은 것들이 현실화되고 뭐 또 유가가 다시 올랐을 때 2차 효과들로 이것들이 다시 튀어 오를 가능성 이미 많이 올랐고 많이 물가 상승률 자체도 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사실 상방 압력이 또 있게 되면 사실 유혜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물가 쪽에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지만 그래도 좀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는 상당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한은이 긴축 시작한 게 2021년 8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2년이 지나도 물가는 좀 잡히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저는 그래서 1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보다는 1개월 그냥 단위로 저 최근에 인플레이션만 보고 단기간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근원 물가는 6월하고 7월에 그 한 달짜리 그 물가 상승률을 본다면은 다 저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2% 사이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근원 물가는 어떤 면에서는 6월, 7월만 본다면은 잡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단기간으로 봤을 예, 때는. 0.2%라고 해도 그거 연율로 하면은 2.4%, 2.5%밖에 더 안 되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그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높아질 수밖에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추석 전달서부터는 물가가 올라가요. 그 농산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금년은 수요도 더 할 많아지고. 겁니다. 국제적인 요소도 있고 그 또 이 이상 기후 현상이 우리나라만 지금 나는 게 아니고 예. 전 세계적으로 나니까 그러니까 물가 헤드라인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근원 물가는 어떻게 될까? 요거는 그 공산품은 지금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서비스 물가가 조금 좀 걱정이 돼요. 서비스만 본다면은 그리고 6월 한 달만 본다면은 6월에는 저 0.1%였는데 7월 한 달만 본다면 0.3%로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하도 오랫동안 그 물가가 올라가니까 임금 같은 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지금 이 서비스 분야에서 이게 나타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외식 같은 분야는 팬데믹 때 너무나 크게 손해를 받고 또 가격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덩달아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그 서비스 분야의 가격을 물가를 우리가 잡을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무난하게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식량 가격은 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근원 인플레이션은 서비스 가격을 우리가 잘 잡을 수 있으면은 그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그렇게 잘 잡을 수가 있을지 그게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공산품은 뭐 거의 뭐 잡혔다고 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